씨발 진짜. 가끔 극복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그 맞는 말이에요. 신의 뜻이니까요. 육부에 살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그냥 가요. 잠깐 실현 중이니까. 아줌마 아닌데요. 이 아저씨가 진짜. 나도 아저씨 아닌데. 아이고 딱해라. 기급하면 어지어지 그랬어. 너도 괴물 되는 거야? 씨발 똥 못 싸줘. 너 총 쏠 줄 모르지? 면제야.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언론에 올라온 넷플릭스 한국이 인기 콘텐츠 2위 기록이란 기사와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K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깨알같은 농담 개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작년 안에 엄청나게 약진을 했고 그 중심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넷플릭스의 K드라마 선전을 지표로 알 수 있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도하는 멕시코 언론의 기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21년 마지막 분기에 넷플릭스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콘텐츠 제공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 히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온라인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분기에도 넷플릭스의 두 번째로 큰 인기 콘텐츠 제공업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59%로 미국에 이어 3, 4분기 연속 2위였습니다. 수요일 스트리밍 거인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2021년에 지난 3개월 동안 상위 10개의 영화 및 TV 시리즈 중 11.8%를 차지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스트리밍 분석 회사인 플릭스페트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출시된 K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시리즈 흥행에 힘입어 3분기 점유율 5.4%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4분기는 오징어 게임의 등장으로 아웃라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징어 게임과 상관없이 한국 콘텐츠가 차트에서 점진적 전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 2분기부터 4에서 6%의 점유율을 올렸으며 좀비 스릴러 시리즈 킹덤, 공포 괴수 시리즈 스위트홈 등 K드라마 인기 원작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출시 4주 만에 총 시청 시간이 16억 5천만 시간을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플랫폼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후속 시리즈인 공포 판타지 지옥과 SF 스릴러 고유의 바다도 스트리밍 플랫폼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의 모든 것은 비영어권 TV 프로그램의 공식 주간 시청률 차트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2022년에 20개 이상의 K드라마와 한국 오리지널 영화를 출시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K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깨알같은 농담 개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시글입니다. 응답하라 1997의 정훈지는 H.O.T의 열렬한 팬이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신소율도 잭스키스의 열성 팬이다. H.O.T와 잭스키스는 1997년 라이벌 보이그룹으로 알려졌다. 잭스키스의 리더 은지원은 극중 도학찬 역을 맡았다. 신소율의 남자친구이기도 하다. 에피소드에서 학찬은 은지원이 출연하는 영화를 볼 때 은지원의 연기가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헐뜯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전도미는 신경외과 의사 최송아 역을 맡았고 그녀는 극중 음치이다. 실제로 전도미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도깨비에서 공유와 김고은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고 공유가 영화를 무서워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영화는 그가 주연을 맡은 부산행이었다. 청춘시대2에서는 시즌1의 배역 중 한 주연이 두 번째 시즌에서 다른 여배우로 바뀌었고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웃긴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그녀를 보고 나는 너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룸메이트의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엄마를 만나는 장면인데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성형했냐고 묻습니다.
응답하라 1997과 비슷한 농담이 김과장에서도 나왔는데 남궁민이 자신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실제로 그 자신인데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정말 좋았다고 말한다.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감방생활 및 슬기로운 의사생활 캐스트 간의 크로스오버는 매번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응답하라 1994의 동일이 연석과 함께 출연했을 때 성동일과 김성균이 안드레아 형제로 연기하는 장면, 택과 선우의 부모가 율제병원에 입원한 장면과 택의 아버지가 익준에게 금보석을 주려고 하는 장면까지. 극중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최무성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박보검을 닮았다고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내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송아와 준원이 모든 사람의 음식을 먹고 송아는 매번 그것을 그녀의 친구들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돼지들이 먹는다. 나중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먼저 음식을 먹을 때까지 10초 동안 기다리게 하기 시작합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염소 BGM 소리, 절대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은 춤을 못 추고 종종 춤을 추면 남학생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혜리는 걸스데이 걸그룹 멤버답게 춤을 잘 춘다. 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나피디 농담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까나리 액젓 아메리카노 마시기 게임을 하는 선호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비슷한 외모를 가진 두 캐릭터가 뒤섞인다. 도깨비를 보면서 한 사람이 1인 2역 역할을 하는 줄 알았다.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유재명은 오만하지만 친절한 방사선과 의사를 연기한다. 익준과 장난을 쳤을 때도 연소 BGM 개그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은 농담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현기증이 납니다. 최우식과 박서준은 적이었습니다. 쌈 마이웨이에서는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역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둘이 기생충에서 친구로 있었던 모습.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은 자신이 이미연과 닮았다고 말하고 당시의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이미연이 연기합니다. 진심이 닿다는 사실은 저승사자와 도깨비의 써니의 사후 후생세기일 뿐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표치수가 윤슬이가 그에게 준 한국 헤어 제품을 언급하는 실제 샴푸 광고가 있습니다. 샴푸 광고에도 현빈의 얼굴 컷이 있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국인들이 드라마를 좋아해서 장기간 봐왔던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의 웃긴 장면들을 외국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년 이상의 한류 열풍이 만들어낸 K-드라마 공감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스위트홈 장면에서 여러 장면에서 깨알같은 유머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장르가 공포 스릴러이지만 한국인들은 그 무서운 공포 현장에서도 그 현실을 해학적으로 풀어가려는 모습이 녹아있고 이 부분들 또한 K-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